부분은 둘째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자기소개서를 이제 실질적으로 좀 펼쳐들었다. 내가 직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분석이 되었고 직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다. 그럼 다음번으로 해야 될 거는 실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겠죠. 쓸 때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나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신 상황에서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그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또 수정하시는 과정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완전 정말 처음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또 자기소개서를 잘 써보지 못했었던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험 자체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뭐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고요.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강조해드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인지가 아니라 어떤 지혜와 역량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컨설팅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신 것들을 많이 보면은 대체로 자기소개서들이 전부 다 경험적인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평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질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인성적인 측면들, 역량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에는 내가 어떤 평가적인 측면들에 집중해야 될까?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줘야 될까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냥 경험적인 부분들만 서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자기소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제시하는 부분들인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경험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면을 보여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만 단순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소개서의 앞부분이나 혹은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어떤 지혜적인 측면인지 어떤 역량적인 측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혜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역량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 강점이나 전문성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은 내가 어떤 역량적인 부분들을 어필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이런 지혜나 역량적인 부분들도 조금 단순하게 제시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깊은 고민으로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경험만 제시하시기보다는 의미부여를 통해서 평가적으로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8대학 금지인데요. 첫 번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티밋 커리어 그룹 그리고 취업교육대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웬만하면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다, 단어다라는 부분들이 8대학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기소개서 쓰셨던 분들은 한번 자기소개서 펼쳐보시면은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웃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도전, 열정, 소통, 꼼꼼, 적극, 배려, 노력, 경청 이 8가지 단어를 저희는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써서는 안 될 8대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단어 자체가 그 표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표현과 의미 자체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8가지 단어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취준생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취준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 8대학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어떤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나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 어디까지나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단어이기 때문에 결코 직무 역량적인 측면들을 강조해줄 수 없다라는 맹점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직무적인 표현으로 바꿔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서 어떤 지혜나 역량인지에 집중하라라고 했는데 이런 도전, 열정, 꼼꼼, 배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의 단어를 사용해주자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웬만하면 이런 단어들은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내가 직무 중심으로 맞춰서 표현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제에 대해서 고차원적인 해석에 집중하라 라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뭐 1번이랑 2번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질문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직무 수행에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에서 굳이 이런 질문을 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질문에서 뭐 성실,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단순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성실이라는 부분이, 협력이라는 부분, 존중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차원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기소개서도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가 좀 고차원적인 해석을 하셔야 된다. 쉽게 말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고민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고민하기 싫으신 분들은 컨설팅 신청하시고요. 네, 농담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제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주 좀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엄연한 하나의 문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상사에게 문서를 전달했을 때 그 문서가 가독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핵심이 한눈에 보여야 되고 전달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눈에 잘 보이고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 핵심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가 읽고 싶은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쓴 자기소개서 인사 담당자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상세하게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하나 평가하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다.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히 한 사람을 서류 통과, 불합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오세요라고 시켜보면은 정말 가관으로 써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띄어쓰기 하나 없이 엔터도 한번 안 치고 그냥 줄글로 이렇게 쭉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없을 것 같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가독성이 되게 떨어져요. 글이라는 것들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줄글로 그냥 쭉 쓰는 경우에는 어디가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인지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에서 강조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가장 기본은 문단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문단 구분을 하시든지 자기소개서의 내용의 의미 구조가 바뀔 때라도 여러분들이 엔터를 꼭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다. 가독성이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부분들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소제목과 두 갈씩 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소제목도 자기소개서에서 하나쯤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기소개서 말씀드렸죠? 보기 싫어요. 네, 보기 너무 힘듭니다. 읽기가 너무 귀찮아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제목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던져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갈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500자라는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짧아요. 다행히도. 네, 기아자동차가 500자 되게 짧습니다. 근데 그 자기소개서 500자조차도 읽기가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핵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문장의 첫 부분에다가 던져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 갈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독성이라는 부분들,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소제목과 두 갈씩이라는 부분들을 달아주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좀 제일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부분들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서 쓰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질문을 분석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는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 자기소개서 쓰시면서도 팔대학 안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 쓰고 나서도 팔대학이 막 곳곳에 숨어서 들어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단어로 좀 바꿔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까? 저는 꼼꼼함이라는 단어라는 것보다는 뭐 세심함이라든지 뭐 섬세한 관찰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